네, 육신의 변화 관계,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양 구분에 따라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 정인에 해당되고 또는 음과 양이 편중되어 있는 구조, 음이면 또는 양이면 양, 편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편인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목과 을목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목과 을목에게는 수생목해서 수가 간목과 을목의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생목해서 목의 인성은 수입니다. 수라는 것은 청간 글자, 임수와 계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지지 글자, 해수와 자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의 오행은 목의 인성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임수와 계수,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 이것이 간목, 을목에게는 인성의 오행에 해당된다. 네, 그러면 병화와 정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와 정화. 병화와 정화는 목생화가 됩니다.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목생화가 됩니다. 그러면 병화와 정화에게는 목이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천간의 글자 간목과 을목이 있을 것이고 지지의 글자는 또는 인목과 묘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글자 간목과 을목 또는 지지의 글자 인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이 목은 병화와 정화의 인성의 오행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또 되고요. 무토와 기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와 기토. 자, 무토와 기토는 화생토입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하고, 네, 그래서 화생토. 자, 그러면 무토와 기토에게는 화가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천간의 글자 병화, 정화가 있을 것이고 지지의 글자는 사화와 오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간의 글자 병화, 정화, 지지의 사화, 오화. 이것이 병화, 정화, 사화, 오화는 무토, 기토, 토의 인성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입니다. 경금과 신금. 자, 경금과 신금은 토생금이 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그래서 경금과 신금에게는 토가 또는 인성에 해당된다라는 것. 그래서 천간의 글자는 무토와 기토가 있을 것이고 지지의 글자는 진술, 충, 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글자 무토와 기토 또는 지지의 글자 진, 술, 축, 미 이렇게 해서 무토와 기토, 진술, 충미는 경금과 신금의 인성에 해당되는 오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수와 계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와 계수의 인성은 경금과 신금입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금. 그래서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 이렇게 해서 또는 금에는 천간의 글자는 경금이 있을 것이고 신금이 있을 것이고 지지의 글자는 또 신금과 유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과 신금, 지지 글자 신금과 또는 유금. 자, 이렇게 해서 금생수해서 수의 인성은 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에게는 수생목해서 수가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에게는 목생화해서 목이 인성에 해당되고 토에게는 화생토해서 또는 화가 인성에 해당되고 금에게는 토생금해서 토가 인성에 해당되고 수에게는 금생수해서 금이 인성에 해당됩니다. 네, 인성은 나에게 유입되는 유입 경로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손 윗사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에게 유입이 되니 어떠한 안정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또는 공부, 연구, 학문 또는 내가 경험한 그러한 지식들, 정보를 듣는 것들, 문서, 서류 또는 나를 돕는 세상, 머리를 쓰는 세상, 공부라는 그런 환경에 놓여짐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유입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또는 음양이 같으면 우리가 편중되었다라고 해서 또는 편인이라고 하고 또는 양이 조화를 이루면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